코로나19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백신 접종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또 코로나19로 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음식 배달, 택배 서비스 이용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쓰고 나면 이 플라스틱들 다 쓰레기로 지금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환경에 치명적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젊은 환경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탈플라스틱 이런 활동들, 운동들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사본부 초대석에서 이 골칫덩어리 플라스틱 쓰레기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물건으로 바꿔주는 환경운동가 김자연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환경운동가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좀 본인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저는 환경운동가가 맞고요. 예. 서울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는 환경단체에서 네.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하는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자원순환 프로젝트. 그렇죠. 근데 플라스틱으로 방앗간이 돼요? 네, 됩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떡을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비슷하죠. 플라스틱을 곡식처럼 모아가지고 이제 예. 빻아서 그걸 예.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재성형을 해서 예. 새로운 재활용품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들을 시민분들이랑 함께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과정을 통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하자라고 이런 목소리를 함께 모아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방앗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 시스템을 본다 그러면 쌀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안에 넣으면은 밑에서 이제 가래떡이 축축축축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많이 쓰고 버려진 플라스틱들을 잘 모아가지고 빻아가지고 그 기계에 넣으면 가래떡처럼 새로 만들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따닥따닥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플라스틱 그냥 공산품, 플라스틱 새 제품들을 만들 때도 이런 사출이라는 방식을 활용을 하는데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참새클럽이라고 하시는 시민분들을 모셔서 네. 이제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생활 속에서 작은 플라스틱들을 모아요. 네. 작은 플라스틱은 선별장에서 재활용재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에게 가져오시면 저희가 그걸 재료 삼아서 이제 열심히 빻고 이제 그걸 이제 사출기라는 기계에 넣어서 네. 금형에다가 녹은 플라스틱을 주입을 시키면 뭐 튜브짜개라든지 그런 아이템들이 제작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플라스틱은 다 재활용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모아서 준다는 건 무슨 뜻인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집에서 예. 열심히 분리배출을 한 분리배출 재활용 쓰레기들은 그 위에 그 포장이라든가 스티커 같은 거 다 띄워가지고 그쵸. 다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열심히 하는데 네. 이제 이것들이 한데 다 모여가지고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제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엄청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 위에 뭐 플라스틱, 유리, 캔, 뭐 종이 이런 것들이 다 쏟아지면 이제 그 위에서 사람 손으로 일일이 뭐 PP는 PP, PS는 PS 뭐 이렇게 재질별로 골라내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분류된 것들은 재활용 펠렛으로 만들어지거나 네. 뭐 제강업체에 연결되거나 해서 재활용이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은 사람 손으로 골라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병뚜껑이라든지 뭐 두부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재질이 혼합돼 있어서 이제 플라스틱 자체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 이런 예. 것들은 다 일반 쓰레기로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죠. 아, 분리를 해도 그렇죠. 분리 배출을 해도 그건 쓰레기통으로 쓰레기로 다시 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뚜껑을 닫아서 압축해서 분리배출을 해라 이렇게 네. 이렇게 규칙을 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예. 그것도 맞는 방법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다 분쇄를 해서 물에 띄우게 되면은 이제 물에 뜨고 물에 뜨지 않는 것으로 이제 재질 분류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뭐 플라스틱 방앗간처럼 그렇게 재질별로 확실히 분류를 할 수 있는 경우 재질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플라스틱 방앗간으로 보내주시는 게 조금 더 환경적이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그 보내주시는 분들이 참새예요?
그쵸.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참새. 야. 작은 플라스틱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시민분들이죠. 참새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참새 클럽은 지금까지 약 11,000명? 많이 계시네요. 네. 네. 네, 저희가 이런 활동을 네. 하면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예. 네. 굉장히 신기한 일이면서 동시에 이런 활동이 계속 늘어나야만 한다는 어떤 숙제 같은 느낌을 또 받고 있죠. 예. 플라스틱 사용하면 참 편해요. 가볍고 효율적이고 그쵸, 어떤 모양으로 다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게 썩지 않는다는 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어떻게 처리를 못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고 바다에도 강에도 여기저기에도 플라스틱이 계속해서 보이고 산에 가도 보면은 예전 플라스틱들 지금도 남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 줄이자 이런 생각들은 왜 하게 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어디에나 플라스틱이 있고 플라스틱은 심지어 이제 저희가 씹어 삼키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저희 몸에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신용카드를 먹고 있다고요? 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제 이게 산과 뭐 물과 바다와 이런 데로 다 흘러 들어가면서 저희 네. 이제 식품 체계에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내면 네. 21g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저희가 인간이 매주 섭취하고 있다는 매주 먹어요? 네,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 그래서 플라스틱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네. 개인들의 노력을 이제 모아내서 사회적인 담론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사회적인 담론이 이제 뭐 생산 단계, 그러니까 기업의 변화라든지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예.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건 알아요. 근데 생활 속에서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까? 너무나 많이 쓰이니까. 내가 안 쓴다고 유난 떨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이 활동들을 하는 분들은 어떤 단순히 사명감만 갖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에 네.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요? 네, 마음이 사실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땅도 큰 곳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네. 저 한 명이 안 쓴다고 해서 지구가 정말 변할까? 그런 회의감이 들 때도 조금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빨대를 쓰게 되면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내 스스로가 불편해서. 네. 그리고 그게 비단 뿐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MZ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참새클럽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MZ세대 여성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반응이나 뭐 느낀 점들을 보면 저처럼 이렇게 어떤 대의나 사명감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이 편하자고 이렇게 플라스틱을 덜 쓰고 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관련해서 4867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궁금한데 인건비 대비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저희는 환경단체, 비영리 환경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성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단순 수익성 목적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만큼 들어오면 이만큼 이제 인건비로 나가고 약간 이렇게 타산이 맞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제 하지 않으면 불편하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희는 환경단체고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저희처럼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영리 목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소셜벤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그분들의 아이템들도 저희가 같이 홍보를 하는 것도 하고 있죠. 그럼 얼마나 플라스틱이 모여요?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참새클럽을 모집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5월까지 중간 집계를 해봤을 때 3,000kg 정도. 그러니까 병뚜껑으로 환산하면 100만 개 정도가 모인 셈이죠. 네. 그 100만 개가 그냥 밖에 벌어지거나 어디에 둥둥 떠다니거나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모아 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모아뒀습니다. 그 모아서 그냥 놔두면 부피도 크고. 그렇죠. 더럽고. 저희가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이랑 같이 이 병뚜껑인지 뭐 어떤 재질인지 플라스틱 재활용의 첫 번째는 이제 재질별로 분류를 해서
재활용을 해야 하는 거라 예. 같이 분류를 막 하는 작업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척을 조금 하기도 하고 분쇄하고 하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죠. 네. 5318님께서 세상에서 당연하게 좋아지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운동가분들의 뜻이 모여서 이루어진 노력들로 만든 변화겠죠. 응원하고 기회가 되면 동참할게요. 라는 감사합니다. 글도 보내주셨는데 그럼 뭐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튜브형 물건들 뭐 치약이나 핸드크림 이런 것들의 네. 내용물을 진짜 끝까지 쓸 수 있게 도와주는 튜브 짜개 네. 뭐 비누나 작은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담아놓을 수 있는 받침 예. 뭐 마스크나 장바구니 같은 걸 걸어놓을 수 있는 고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럼 만들어서 판매도 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 목적인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참새클럽에 참여해 주시는 시민분들에게 이런 활동에 대한 리워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관심이 조금 감사하게도 늘어나면서 이걸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소소하게 작게 판매를 조금씩 하고 있고요. 판매 수익금은 이 서울환경연합과 이 플라스틱방앗간의 활동에 후원금으로 전액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플라스틱을 앞서 말씀해 주셨던 플라스틱 방앗간을 거치면 다시 그 제품이 애초에 원래 제품으로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뚜껑이 다시 병뚜껑으로 그렇죠. 쓸 그러면 수 있게. 굳이 또 플라스틱을 더 생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고민해볼 문제인데요. 예. 그 플라스틱이 지금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늘어난 경우는 사실 일회용 문화 그러니까 일회용품으로 쓰고 버려도 된다는 어떤 소비 문화와 그런 것들을 촉진시키고 있는 생산 사회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문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병뚜껑을 한번 쓰고 다시 수거를 해서 다시 병뚜껑으로 쓰는 경우에는 어떤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네. 일회용 빨대 같은 경우 공장에서 막 만들어지고 네. 만들어지자마자 비닐로 포장이 돼서 이제 제가 뜯어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과연 다회용 빨대보다 얼마나 위생적일까는 생각은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일회용 문화, 일회용품 문화에 대한 어떤 재고가 필요하다고 연결이 되는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가능하지 않은 플라스틱 이런 거 다 아시겠네요. 이제 딱 보면. 근데 재활용이 가능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질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게 우선적인데 네. 요즘에는 그 PET병 같은 경우에도 그 투명한 페트병은 따로 모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필요한 작업이죠. 네.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사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재활용이나 재사용보다는 덜 쓰고 덜 버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입니다. 아예 안 만들어야 되는구나. 네.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재사용을 하자. 그래서 어떤 플라스틱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튼튼해요. 그리고 엄청 가변성도 좋고 그래서 기적의 소재라고 저희가 불렀었는데 그걸 재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회수를 한다든지 생산자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사실 재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도 에너지도 적게 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보니까 그동안 뭐 플라스틱 활용해서 뭐 옷을 만든대요, 실 뽑는데요라는 얘기도 들었고 이 플라스틱을 가공을 잘해가지고 다시 뭐 기름으로 쓸 수 있다는 뭐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냥 보편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잠깐 뉴스로 뜨다가 말고 또 다시 우리는 플라스틱을 쓰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좀 있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아요. 플라스틱이 사실 그렇게 활용도가 높고 그렇게 뭐 플라스틱을 다시 쪄서 열을 가해서 기름으로 다시 만든다든지 아니면 페트에서 이제 섬유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데 그 과정에는 새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몇 배의 높은 비용과 높은 에너지가 비용이군요, 그게.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에너지도 더 들어간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떤 비용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따지기보단 이제 미래를 봤을 때 환경적인 문제, 네. 이게 앞으로의 환경에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하고 개발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청취자 달달파크님께서 플라스틱 방앗간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예쁜 굿즈들 많이 만들어 주시네요라고 좀 주셨거든요. 굿즈도 좀 많이 만들고 그러세요? 저희가 만드는 물건들을 굿즈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튜브짜개나 이런 것들. 네. 5541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니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아유 이거 칭찬받아야죠. 감사합니다. 월사님은 그러니까 이건 저도 좀 궁금해서 어디서는 뚜껑이랑 몸통을 분리해야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뚜껑을 닫아서 압축해야 한다고 하고 참 헷갈립니다. 그래도 내가 안 하면 더 안 바뀌고 내가 노력한 만큼은 덜 오염되는 것 아닐까요? 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네. 그 플라스틱 병 뚜껑을 닫아서 압축해서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속에 내용물이 들어가거나 오염이 될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부피도 작게 할 겸 닫아서 압축해서 배출하자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쇄를 해서 두 가지의 재질을 걸러내게 돼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100% 페트, 100% HDP라고 이게 분류가 되는 게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떤 플라스틱 방앗간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곳 아니면 저희의 수거 공간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나 이런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병뚜껑과 병목걸이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 조금 더 환경적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 다 맞는 방법입니다. 네. 저희 시사본부에서 뭐 한두 해 전에 뭐였냐면 이제는 정말 플라스틱 쓰지 맙시다. 재활용품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 못 쓰게 했잖아요. 재활용품. 그때 어렵지 않으세요? 이런 인터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났더니 재활용품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탈플라스틱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더 잘 하면 좋을까요? 탈플라스틱을 하자 이렇게 어떤 엄청난 결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마음을 먹는 것보다는 네.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것을 습관화시키자라는 그것 좀 마음가짐이 알려주세요.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안 쓰기 위해서 내가 그걸 습관화하기 위해서 뭐 어떤 거 하면 될까요? 물병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고요. 요즘 덥잖아요. 생수 텀블러. 많이 예. 생수 많이들 사드시니까 물병 가지고 다니기, 다회용 빨대 사용하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뭐 비단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뭐 환경 오염에 대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육식을 줄이기. 그래서 지난주에 고기를 3번 먹었다. 뭐 이번 주에는 2번만 먹어볼까? 육식 줄이는 거 왜 그래야 돼요? 고기로 쓰이기 위한 육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축산업들이 굉장한 이산화탄소라든지 가스라든지 굉장한 굉장한 녹색들을 없애고 하는 엄청난 산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여서 육식을 줄여보는 것도 환경을 위한 실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이 탈플라스틱 운동이 해외에서도 많이 좀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시스템이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이에요. 이제 그게 네덜란드에서 기획된 건데 저희는 그게 오픈 소스로 다 공유가 돼 있어서 그걸 저희는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플라스틱 방앗간을 하고 있고 한 8만여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팀을 꾸려서 각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플라스틱 방앗간은 우리나라에서 한 곳밖에 없어요?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진행하는 곳은 저희고 이제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저희와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늘어났죠. 한 20팀 정도가 이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어떤 절차를 하면 되나요?
참새 클럽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 예약을 하시고 예, 예. 플라스틱을 모아서 저희에게 방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실천들을 생활 속에서 네. 주변에 자랑하면서 멋진 모습으로 해주시면 좋죠.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활동을 더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 세우고 있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네. 플라스틱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환경 이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기후위기 네. 그리고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슈들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도록 이 플라스틱 방앗간을 통해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신 시민분들께 네. 그런 부분들의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리고 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주위에서 김재현 활동가 이렇게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하고 방앗간 활동하면 뭐라고 해요, 친구들이? 주변에서요? 네.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그래요? 플라스틱 방앗간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네. 네, 그렇게 바쁘겠구나. 알겠습니다. 이분이 참새분 같은데 이현승님께서 플라스틱 방앗간 구독하면 일상 속 플라스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만나게 돼서도 반갑습니다. 라는 의견도 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래 들으면서 마치거든요. 네. 자우림 노래 신청해 주셨다고요? 네, 저랑 이 친구랑 네. 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가 이 플라스틱 방앗간을 같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엄청 오랫동안 좋아했던 자우림이라는 팀이고요. 그 올라라는 노래는 이제 천천히 같이 가자 이런 느낌을 주는 노래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말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 초대석 플라스틱 방앗간의 김자현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